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호들갑 저희 사학과 친구들이 와가지고 카네이션을 주고 가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잘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가서 다 같이 살짝 시무룩하게 수업을 나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마지막에 했던 좀 어려웠던 부분들 반복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이 조금 나가고 지난 시간에 복습 그리고 그것은 메르스 텍스트 데이터죠.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학생 커멘트를 분석하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함께하고 다음 주 내용 간단하게 소개시키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라이드 창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학생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퀴즈 8 공개되어 있는데요. 코드를 공개되어 있는 코드 실습 8은 5월 23일 목요일 저녁 9시에 마감입니다. 도연조교님께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오늘 왜 학생들이 천천히 들어올까? 지난 시간에 너무 놀랬나요? 여러분 괜찮아.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쭉 따라와 주시면 오늘 정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원조교님의 그 퀴즈 풀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너무너무 귀엽고 파이팅이 넘치게 찍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다운조교님의 퀴즈와 해설을 함께 들으시면요.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멘트 난리가 났습니다. 커멘트 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자, 코딩을 배운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코딩을 한 것은 한 8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파이썬을 시작한 것은.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그냥 외워서 따라하기 급급했는데 지금은 이해하며 코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정말 대학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코딩을 진짜 암기 과목처럼 하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제게는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난이도가 훅 높아져서 놀랐다 하신 친구분들도 많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다. 아직 많이 어렵지만 반복해서 노력해봐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약간 코드를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코레까지 하려니까 당황스러우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불문과 친구들 MT 가면서도 수업에 들어오시는 열정 너무 대단하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렵고 따라가긴 했지만 너무 조금 시무룩한 커멘트들도 많았어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친구도 있고 진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코딩을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면서 조교님들께서 수업 도중에도 카톡방에서 학생분들의 질문을 해결해주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정말 저희 조교님들 없으면 이 수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학생분과 함께 저도 조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게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생분들께서 성공하셨을까요? 30%? 85%, 70%, 80%? 오, 80%나 성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95%?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 당황했어, 아침부터. 어떡하지, 이거? 본인은 실패했지만 고대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95%는 했을 것 같다.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신 지금 패드에 공개되어 있는 슬라이드에는 제가 이걸 가려놨어요. 이렇게 퀴즈 하려고. 자, 실제로 38%의 학생들이 성공하셨습니다. 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 22%만 코딩을 해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코딩을 해봤던 친구들 중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문법을 배우다가 실전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정도 분석할 수 있으면 제 페이퍼 같이 쓰셔도 되거든요. 제 조교를 해도 되지.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 데이터를 공개드리는 이유는 많은 학생분들께서 다른 친구들은 다 했을 거야, 혹은 아무도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38%의 학생분들께서 성공하셨습니다. 이 38%의 친구들은 아마도 제 추측컨대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뭐 놀라운, 솔직히 말해서 코딩 8주 배워서 그 정도 한다, 칭찬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무룩한 어떤 표정들이 화면을 뚫고 제 심장을 저격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서 기말고사 걱정됩니다 라고 한 친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기말고사 나오지 않아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챌린지가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쉬우면 조금 방심하게 되잖아요. 이거에서 뭐해? 이거에서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걸 잘하면 진짜 페이퍼도 쓸 수 있고 논문도 쓸 수 있고 연구조교도 할 수 있어 라는 인상을 여러분들께 심어주기 위한 장치였고, 이렇게 기말고사가 어렵진 않습니다. 기말고사는 저희 조교님들이 내주시는 코드 퀴즈 정도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눅들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에 살짝 난이도가 높아졌더니 저희 친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오픈 카톡방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코딩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재밌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몇 분이나 혹시 가셨어요? 오, 다녀오셨어요. 김기현 학생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점들 있으면 저희 조교가 상시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 너무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류바님도 다녀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려울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실제로 가르쳐주시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나영 조교님께서 근무하실 때 한 학생님이 다녀가신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우실까봐 이름을 가렸어요. 방글 실습실에 땡땡땡 학생분이 와서 질문하고 갔는데 수업 내용을 전부 다 필기하고 공부도 엄청 꼼꼼히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컴공이나 데이터 과학 복주 전공 하고 싶다는데 질문 받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라고 나연 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경환 조교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인재는 대학원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환 조교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도 이게 너무너무 재밌으시면 사실 대학원에 오시면 더욱더 재밌으실 거라는 말씀. 1학년 1학기 때 이런 세뇌 하면은 너무 영업인가요? 또 동시에 슬라이드 창 참여가 참여 점수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슬라이드 점수는 참여 점수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재밌어서 슬라이드 창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점수 받으려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477명의 학생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93%나 되는 학생들께서 참여하셨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습을 시작으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7주차에 구구단 4줄인데를 했었던 거죠. 이거 보고 놀랐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모듈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런 질문들에 우리들이 할 수 있다 라는 답을 얻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파일 클릭하시고 업로드 클릭하셔서 메르스 데이터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데이터는 제가 실제로 퍼블리시했던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2020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제로 그 논문의 일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커멘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정말 너무 실용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 학생분께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모으신 데이터일 텐데 공유해주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셔서 정말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업 비밀을 대방출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논문을 쓸 때 어떤 데이터가 어떤 모양새로 들어갔는지, 어떤 코드로 분석을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 코드도 그냥 드리고 데이터도 그냥 드리는 이유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인 거죠. 뭐 다른 곳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비법 전수인데 그거를 알아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업 후반부에는 내가 분석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양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quantitative analysis라고 할 수 있어요.
RT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첫 부분의 파트는 저희가 quantitative analysis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실은 text analysis를 한 거거든요. 오늘 살짝 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텍스트 데이터라고 지금 이게 오늘 나갔던 코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게 의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게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중에 한 200~300명은 진짜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게 교양이라서 대강 듣지 않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교양이라서 이 수업을 대강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교양인지 아닌지, 제가 이 수업에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제 들어가는 노력이 저는 달라지진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라서 부담스럽다. 그거는 이런 걸 내가 들어봤다. 다만 우리 참여하시는 친구분들 중에서 굉장히 열의가 많은 200~300명의 친구들은 요거까지 독파하시면 정말 다른 데 가서 교수님이 막 RA 구한다 했을 때 어플라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교내에서 다양한 경진대회들이 있거든요. 그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창업 아이디어로 상을 받기도 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기말고사 나오지 않아요. 약속해.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 줬던 코드인데 친구들이 에러가 너무 많이 났어.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준 코드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38%밖에 성공을 못했을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소희 학생 감사합니다. 자, 코드를 다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연재님. 왜 그러냐면 지금 뒷부분에 어려운 것들을 했을 때 그 안에 위에서 했던 작업들의 바탕이 돼서 누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전반부의 문법 기초를 몰라도 후반부는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냥 보고 눈치껏 따라하시면 다 사실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받아온 코드야. 이미 누가 짜준 코드인데 내가 못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순서대로 그 전에 밟아야 될 스텝들을 건너뛰셨기 때문입니다. 자, 코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화면에서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박스가 있어요. 1, 2, 3, 4번 중에서 실행을 하지 않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코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1번,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박스, 코드 박스들이 있어요. 그 코드 박스들에서 실행을 하지 않아도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서현 학생님, 3번, 많이 맞추고 있어. 영선님, 2번? 자, 코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박스 코드에서는 import 판다를 하라 그랬어. 판다를 pd라는 추격으로 받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길게 판다 스tat 함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numpy도 np라는 추격으로 받을 거고, 우리 데이터 안에는 한국어로 언급된, 메르스가 언급된 거기 때문에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설치합니다. 이 첫 번째 박스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박스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설치가 돼야지 우리가 뒤에 있는 두 번째 박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df 판다스를 pd로 받았어요.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쓰고 우리가 업로드 시킨 메르스 5월달 데이터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줘. 자, df는 보세요. 밑에 4번 박스에서 나와 계속. 지금 2번 박스에서 있는 PD 이게 1번 박스를 실행 안 하면 에러가 떠요. 왜? 판다스가 원래 깔려있는 게 아니야. 판다스를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박스를 실행하지 않으면 2번 박스에서 에러가 떠요. 왜? PD read excel이라는 함수가 뭐야? 모르는 거죠. 그래서 1번 박스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요. 2번 박스를 실행하지 않으면 4번 박스에서 df가 뭐야?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박스에서는 df라는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은 우리가 업로드 시킨 메르스 파일을 갖다 붙여줘. 엑셀 파일인데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실 3번이 답인 이유는 3번은 내가 그냥 확인하는 거야. 지금 df라는 변수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자료가 몇 개가 있지? observation이 몇 개 있는지를 75,760개가 있어 라고 확인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지 이게 밑에 4번 박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4번이라고 혹시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까요? 4번도 괜찮아.
4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GF라는 데이터 파일 중에서 샘플링을 할 거야. 5,000개만, 75,000개를 돌리기 귀찮으니까 5,000개만 샘플링을 해줄 거야. 그래서 위에서 디파인이 안 된 오브젝트를 뒤에서 소환을 하면 당연히 에러가 떠요. 모든 코드를 실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 파일을 공유해 드렸을 때 어떤 한 친구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모든 정보가 이렇게 엑셀로 남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크롤링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찬찬히 제가 코드들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박스에서는 넘파이와 판다스와 코리안 랭귀지 파이썬 요 파일을 저희들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df라는 데이터 파일로 가져온 게 그 다음 코드였어요. 길이를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반복적으로 봤으니까. 근데 지금 한 친구분께서 다 렉이 걸렸대요. 너무 이렇게 데이터 용량을 좀 작은 걸로 줬으면 좋겠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두 줄이 있어요. df equal df.sampling이라는 함수를 쓸 거야. 그리고 저기 5,000개를 샘플링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분께서는 실습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컴퓨터가 조금 느린 것 같아. 그랬을 때 여기서 뭘 바꿔야 돼? 출석섭의 2번입니다. 데이터를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에 뭘 바꿔주면 될까요? 자, 이제 감이 오실까요? 요 정도 이제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개발자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코딩의 감, 이런 것들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공포가 극복이 되거든요. 그럼 몇몇 친구들이 슬라이더 창에 남겨주세요. 뭘 바꾸면 될까? 한태원 학생님 감사합니다. n의 사이즈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친구분이 자기 그냥 임의로 1,000개만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제 눈치가 많이 늘었지. 훌륭해. 다만 이러면 뭐가 문제지? 그렇죠. 정확히 영서님,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어요. 5,000개도 사실 너무 작게 분석하는 거긴 하거든요.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지금 실습을 위해서는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대표성을 무시하고 우선은 용량을 가볍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숫자를 줄여주세요. 너무 훌륭해 다들 이제. 이 값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은 달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5,000개를 추출하셨고 저도 5,000개를 추출하셨고 랜덤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출한 5,000개 중에서 트윗이 몇 개고 리트윗이 몇 개인지는 다 달라.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속성이 트윗인 거를 5,000개를 골라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냥 랜덤하게 이 안에서 5,000개를 골라. 5,000개의 트윗을 추출해. 그럼 그 트윗에 트윗 텍스트가 있고 그 트윗을 쓴 사람, 유저 아이디. 만약에 속성이 트윗이면 내가 오리지널이 작성한 것, 속성이 RT면 내가 남의 것을 리트윗한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링한 것과 제가 샘플링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이 나와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데이터 클리닝이에요. 물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일 먼저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5월 달에 메르스에 관해서 언급된 트윗들을 저희가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다양한 트윗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축약어, 약어, 혹은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저희는 텍스트 분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Regular Expression Operation이라는 또 역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clean string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def 함수를 정의하죠. 함수의 이름은 clean underbar str. 그리고 텍스트를 넣으면 이것은 밑에 if 조건문이 들어가요. 텍스트는 NA일 때, missing이 아닐 때는 이걸 돌려줘. 리턴을 할 건데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메일 주소 제거해, URL 주소 제거하고 모음 자음 크크크 이런 거 있는 거 없애. HTML 해시태그 이런 거 다 없애고 특수기호, 이모티콘 이런 거 다 없애. 그리고 줄바꿈도 없이 그냥 쭉 한 줄로 모아줘. 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그럼 이 clean str은 다른 거에도 다 똑같이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사실은 조금 달라요.
왜? 여러분들이 제게 남겨주는 그 커멘트의 텍스트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트윗상에서 바로 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닝을 할 때는 그 텍스트의 성격에 맞는 사실 클리닝 코드를 따로 짜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뭐 만국 공통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맞춰서 짜진 클리닝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NA, 빈값 이런 것들은 드랍을 시킨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정제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윗 아이디나 유저 아이디는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스트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int로 바꿔줍니다. df 언더바 rt를 만들 거예요. 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아까는 트윗을 골랐다면 지금 rt라고 표현된 부분들을 고르면 아까 변수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트윗들, 지금 만드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리지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리트윗한, 실어 나른 값들을 저희들이 변수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rt count, 역시 마찬가지로 df rt에서 이 rt를 뽑아온 애들 중에서 reply id가 몇 개나 있는지 세봐봐. 그래서 우리가 rt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박스 실행 안 하시잖아요? 뒤에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콜앱에서 보이고 있는 이 번호 박스, 세모 박스가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다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밑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파이썬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파이플랫이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이 함수는 PLT로 받아. 그 다음에 C본이라는 시각화 함수도 받습니다. SNS로 받아줄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각화할 때 많이 쓰는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SNS 역시 이 C본이라는 함수를 받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displat이라는 함수를 불러와. 그 다음에 retweet count value를 하면 retweet된 리트윗의 분포들을 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어떤 함수는 리트윗이 어떤 리트윗은 한 번밖에 안 된 게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175번 넘게 리트윗이 된 트윗들도 있더라. 그것들의 분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셨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quantitative analysi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분석해 봤을 때, 이 데이터 파일 안에서 RT는 4040개야. 오리지널 트윗은 80개야. 그러면 비율상으로 RT가 훨씬 많다. 이런 게 quantitative analysis죠. 그리고 리트윗된 트윗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트윗들은 몇 번 소수의 반복이 되는데 소수의 슈퍼스타 트윗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분석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방금 연습했던 것은 이제 quantitative analysis고 후반부 연습할 부분들은 text analysis인데 그 트윗의 내용들을 실제로 살펴보는 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이 클린된 결과물을 보면은 지금 자 df 똑같이 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칼럼에 있는 글들을 정리할 건데요. 그 텍스트들을 df 트윗을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준 함수를 소환해서 이거를 어플라이 시켜. 그랬더니 그 전에 굉장히 메시하게 있었던 트윗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불러들여왔습니다. def to noun이라는 명사 추출 함수를 만든 거예요. object를 만들 건데 이 object를 실행하는 것은 이 to nou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non-text라는 object를 형성할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트윗 텍스트 데이터에 있는 아까 텍스트 파일에 있는 모든 명사들이 추출돼서 담기게 돼요. 지금 5,000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세요. 아까 렉이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000개로 줄이셨으면 1,000 중에 1,000. 그래서 이 게이지가 차올라가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완료하신 친구분들 중에서 시간에 좀 다른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까지 못 따라왔는데 오늘 처음 따라오신 친구들도 있을까요? Over, good. 너무 좋네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에러 뜨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잠깐 딴짓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면 돼. 어우, 저 느낌표, 김지수님 느낌표 5개 붙었어. 얼마나 기쁜지 여기까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ext라는 오브젝트를 또 만들 거예요. 우선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여기 all text equal
이렇게 괄호만 넣는 게 뭔가요? 친구들이 질문해 줬는데 올 텍스트에 빈 깡통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애들한테는 계속 카운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텍스트라는 것에 올 텍스트.append t 그러면 t가 들어올 때마다 올 텍스트에 계속 그게 몇 번이나 나왔는지가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사실 명사 추출기에 엄청나게 많은 명사들이 담겨 있는데 그 단어들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일일이 다 셀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 단어는 우리가 추출한 명사들 안에서 몇 번이 반복되니를 반복적으로 시킨다. 이럴 땐 당연히 for를 쓰는 거지. 이럴 때 y를 쓰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올 텍스트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 안에서 카운트를 세서 그 안에 상위 10개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이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위 카운트는 지금 요것과 다를 거예요. 자,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분석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하실 것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할 것들은 여러분들 난이도보다 너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패닉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텍스트 데이터를 받았어. 그런데 빈도 분석 말고 다른 식으로 분석하면 어떨까요? 방식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토픽 모델링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토픽 모델링이라는 걸 혹시 저희 이제 문과 분반이니까 많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신 친구들 샤우팅 좀 해주실까요? 토픽 모델링 사람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정말 처음 나왔을 때는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 앞으로 한 3장 정도의 출처가 있어요. 이 토픽 모델링의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문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읽으시잖아요. 그럼 책을 읽는데 그 책 안에서 단어들이 지금 명사 추출하듯이 저희들처럼 명사를 추출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의 위치를 보고 얘네들이 어떤 토픽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요 패러그래프 노란색으로 묶인 토픽들은 진, DNA, 제네릭 요런 단어들이 노란색으로 묶였는데 얘네들은 유전자에 관련된 건가 보다. 그리고 life, evolve, organism 요런 것들 약간 생물학에 관련된 거네. 그 단어들의 배열 위치들을 보고 이 단어들이 유사한 토픽인지 아닌지 밑에 보면은 데이터 컴퓨터, 넘버 이런 것들은 분석 기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분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메르스 트윗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내가 다 읽고 75,000개를 5월달 걸 다 읽을 수 없으니 컴퓨터에게 그 데이터를 주면은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단어가 등장하는 배열, 어떤 단어 옆에 나오는지, 어떤 패러그래프 안에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들이 유사한 토픽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분리를 해줘요. 놀랍지 않나요? 컴퓨터가 사람도 아닌데 이게 무슨 토픽이야? 각 문서들에 어떤 토픽이 주요하게 등장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토픽 안에 들어갈 단어의 확률이 gene 같은 경우는 4%, GNN은 2, 제네릭은 0.01, 1토픽은 유전자 관련 토픽이야. 그리고 이 문서 자체를 또 파악할 수 있어. 이 문서에는 노란 색깔 토픽들이 되게 많네. 그러면은 얘는 유전자에 관련 페이퍼야. 다른 종이를 봤더니 다른 문서에는 생물학에 관련된 게 많네. 그럼 얘는 생물학 페이퍼야. 근데 밑에는 컴퓨터, 넘버에 관한 토픽이 많아? 그럼 얘는 방법론 페이퍼야. 라고 자동적으로 문건들을, PDF 파일들을 분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효율적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뭐라 그럴까요? 수학적으로 조금 더 수업을 한 2시간 더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픽들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공유드린 오늘 나눠드린 코드 제일 하단에 보면은 메르스 데이터 토픽 모델링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 우리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오늘 학생 커멘트 분석하는 부분을 해야 돼서 여기 데이터에서는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똑같이 렌짐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저희들이 펑션들을 펑스라고 지금 방금 펑션과 함수를 제가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펑스입니다. 펑션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각 문장에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rpus data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LDA 학습을 시켜요. 머신러닝 기법이거든요. LDA 아까 요거를 latent declared a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잠재 declarative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LDA라고 줄여서 부르고 요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요 코드 한 줄이에요. 간단하죠. 토픽 모델링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LDA로 학습시키는 건 요 코드 한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드밴스드 된 것을 할 때도 사실상 코드 자체는 길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그리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토픽을 저희가 10개로 지금 num topics 10개로 한정을 지은 거고요. 밑에 있는 마지막 박스의 코드에서는 토픽들에 있는 탑 월드 20개씩을 보여줘.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토픽으로 묶인 것은 환자, 유언비어, 중동, 신고, 방문 요런 단어들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묶인 거죠. 그리고 다른 토픽 10개를 추려준다. 그리고 우세 단어 20개씩을 보게 되면 여기는 기사에 관련된 거 발표가 되고 질병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 밑에는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밑에는 속보들에 관한 게 나오고 그 아래는 정보에 관한 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 줄 한 줄 다 읽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드 역시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5,000개 샘플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토픽 모델링이 되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잘 분류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을 긋고 몇 개 토픽이 가장 우세하게 이 텍스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깊이 다루진 않을 건데요. 5월 31일 저희 김은재 선생님께서 특강으로 오실 텐데 김은재 선생님께서 사실은 저랑 이 구술사,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사를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었다, 페이퍼를 썼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램지어 하버드 법대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부였다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컨트랙트 섹스 워커였다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이제 김은재 선생님께서 아니 이럴 수가라고 해서 제게 논문을 같이 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퍼블리시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록을 바탕으로 이 토픽 모델링을 분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1일 날 김은재 선생님께서 조금 정제된 버전의 데이터로 저자 직강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 토픽 모델링에 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남겨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SW 프로그래밍 기초 강의에서 비대면으로 600명, 700명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번거롭지만 되게 재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딩 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씩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조교님들 일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재밌어요. 보람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 기사에서 제가 기자님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커멘트 파일 있잖아요. 저희 패들렛에 공개된 그 커멘트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10주치를 다 보내드렸는데 저 같으면 재밌다라는 커멘트가 훨씬 더 많다. 커멘트들을 추출해서 보여드릴 때는 힘들다 1개, 재밌다 3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보통 제 포션이에요. 재밌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힘든 친구들은 조금 있어. 근데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 힘든 친구 커멘트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FW 수업 듣는 친구들 학생 커멘트에는 이해는 했지만 하나하나 입력이 어려운 것 같다. 진도가 빨라서 이해하지 못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라는 문장들이 발췌돼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있으니 나라면, 내가 기자라면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에 대한 상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학과 친구님이세요. 그래서 기사 자체는 굉장히 저도 문과대 출신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죠. 우려도 되고 인문학에 대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과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가면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막 우리 애들 잘하는데 왜 물론 이제 모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치 이거는 정말 신이 연출을 해줘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제가 11주차 때 저희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정말 이거는 이 수업을 위해서 고대신문까지 도와주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너무 좋은 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저희 친구분들께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언론사에 취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자가 됐을 때 물론 저도 굉장히 바이어스된 눈으로 여러분들의 커멘트 중에서 뭐 교수님 예쁘다 이런 건 진짜 막 눈에 막 진짜 바로바로 들어오죠. 너무 재밌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고, 만약에 내가 기자라면, 나는 데이터 분석을 배웠던 기자라면, 자, 여러분들은 문과대생이 필수로 코딩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기자로서 글을 쓰신다면 어떤 방식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 다수의 의견을 다루는 것도 가능하죠. 설문조사를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고대 저희 사회학과도 마찬가지인데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해. 그럼 아까 저희가 샘플링을 1000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수업 데이터는 굉장히 대표성이 커요. 왜? 여러분들이 거의 매 수업,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서베이에 응답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지 긍정적인 여긴 학생들이 몇 %인지 난이도의 체감과 흥미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거의 이 정도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에요? 감정 분석을 활용해도 좋죠. 와, 이건 배우지 않았는데. 코멘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통해서 코딩에 대한 관심도 증가파.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분석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메르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출발은 메르스 텍스트 데이터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할 건데요. 지금 쓰시는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코드들은 저희 도현조교님께서 짜주셨어요. 도현조교님 너무 세심하게, 코멘트들 너무 잘 달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코드 신은경이 쓴 거 아니다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공유드린 weekly comment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요. starword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저희가 똑같이 df 파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df 파일을 만들면 지금 봐봐, 여기 높임말로 써있죠? 도현주교님 착하셔가지고 높임말로 커멘트를 다셨더라고요. 저는 반말로 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이 짠 게 아니다.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똑같이 df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df를 하면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좀 전까지 똑같은 코드 파일에서 위에 df는 메르스 to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학생들의 weekly comment, 주차별 커멘트 모음으로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위에 메르스 데이터도 살려놓고 싶고 지금 이 df 파일은 다른 걸로 받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께서 뭘 하시면 될까요? 다른 변수 사용! 그렇죠. df1, 뭐 dfst, dfstudent를 하나 만드는 거죠. 아니면 그냥 student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변수 이름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파일명을 다르게 설정을 하면 그 df 대신에 우리가 뒤에 있는 요 데이터명을 의미하는 것들을 다 바꾸시면 돼. 저희들이 학생 이름을 지었어요. 학번이랑 학생 이름은 지우고 나중에 학과별로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실험 삼아 좀 해보시라고 학과를 살려놨어요. 만약에 불문과 학생들의 1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커멘트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혹은 언어학과 학생들의 커멘트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분리해서 보실 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사실 그거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그거는 혼자 독립과제로서 남겨두도록 하고요. 옛날 첫인상이네요, 이거. 첫인상에 저에 관한 얘기가 많았네요. 귀엽다. 교수님께서 재밌으신가요? 첫 주에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됐다고 하셨던 학생분 괜찮으신가요? 위트 있죠. 함정 파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결칙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커멘트를 이렇게 주석을 높임말로 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도현님께 배워서 다음부터는 저도 이렇게 주석을 높임말로 달아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말로 달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안에 is null, 이 df썸에서 그 빈칸이 있냐? 그래서 커멘트를 학과에도 missing이 없어요. 코딩에도 missing이 없어요. 근데 커멘트 창에는 missing이 4개가 있어요. 빈칸으로 내주신 친구가 4명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드랍하는 거야. 다시 df comment라는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저희들이 한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어 줄게요. 오픈 코리아 텍스트라고 해서 한국어 분석기에는 많이 쓰는
처리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하실 필요 없지만 언어 분석에 적합하게 단어를 파스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소 분석을 실시해서 바로 그 형태소만 다 봐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여러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모든 거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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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버킷리스트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똑같이 빈 깡통을 만들고 센텐스에서 월드를 추출해서 명사를 추출해서 그 버킷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컬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카운터, 숫자 카운트하는 함수를 불러들인 다음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카운트를 합니다. 메르스 데이터 분석하는 것과 지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짜신 걸 아실 거예요. 메르스 데이터를 분석했던 것과 지금 이 코드가 다른데 코드를 짜는 방식에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에도 도현님이 가지고 오신 코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빈도 순서대로 상위 30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most common 30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1주부터 10주차까지 썼던 커멘트에 상위 단어가 뭘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셨잖아요.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터,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결과치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바탕한 추정값들을 적어주세요. 나중에 실제 결과치를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나의 상상 속의 SW 수업과 현실계의 SW 수업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신은경과 아마 저 데이터의 거리가 가장 멀 거예요. 저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 되게 재밌어해. 내 수업 되게 좋아해. 막 저는 이런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돌리기 전에 결과를 보시기 전에 어떤 단어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일까? 그렇죠. 직관과 컴퓨터의 대결하는 것이 나의 직관과 컴퓨터의 대결.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630명이 들어와 계신데 630명의 직관과 컴퓨터의 대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게 우리 피부에 더 와닿을까? 어떤 게 더 리얼리티를 잘 반영한 것일까? 사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컴퓨터가 골라줬다고 해서 그게 훨씬 더 이 수업의 온도와 밀도를 더 잘 포착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수업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는 것은 제가 그걸 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기 싫어요. 교수님 너무 미워요. 이런 얘기는 안 적잖아. 그래서 약간 버블이 이미 씌워져 있는 걸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남겨주시는 우리가 이런 건 5개를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실과 가까운 데이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5번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셨는지 분석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전수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돌려서 콜앱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걸 줄 알았어?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교수가 왜 나올 것 같았어요? 저 교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전 재미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헛소리를 제가. 많이 달라요? 사랑이 없네요. 그죠? 사랑을 우리 하트표로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모티콘 이런 거 다 지웠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재밌죠? 이 사실 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정제를 더해서 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타보드를 지정을 해서 조금 있다가 나영조교님께서 짜주신 코드에 보면 나오는데 쓴 거랑 완전 다르죠. 나의 상상 속의 것과 너무 달라. 왜? 근데 아까 영선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모든 명사에 다 같은 웨이트를 보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문법 구조상 사실 수, 점 이런 것들은 유의미한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타보드를 지정을 해서 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저희들이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 가져와 있어요.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간 거는 되게 신기하죠.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인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상위권에 나오는 거죠. 자, 재밌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야? 어렵다도 없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시기 되게 힘들잖아요. 30개를 쭉 보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가야 돼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트리맵을 도현 조교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디어는 준석 조교님께서 주셨고 코드를 짜주신 거는 도현 조교님께서 짜주셨는데요. 제가 요거 하나 더 넣은 거는
라티나 디스플레이로 바꾸면 화질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프의 화질이. 그래서 조거 코드만 하나 넣었고 여기 그래프 퀄리티 향상 반말하고 있죠. 제가 넣은 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만든 예제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해 줍니다. 그럼 이 df가 똑같이 바꿔져 버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df는 우리는 이제 단어와 빈도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상위 주간 커멘트 30개의 단어를 만들고 이거를 트리맵이라는 fx에 있는 스팟리에 있는 함수를 fx로 받고 거기에 있는 트리맵이라는 것들을 저희들 활용할 건데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짜준 함수라서 저희들은 그 함수 명만 가져와서 씁니다. df에 있는 패스는 단어수를 표현할 건데 value는 빈도에 따라서 트리맵을 구성해줘. 자, 그랬을 때 보이는 거 figure를 보여주세요. 마지막 줄이고요. 이렇게 괜찮은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성공하신 친구 샤우팅. 내가 이걸 할 줄 알아. 지금 백수민 학생이 신났어요. 물결의 파도의 느낌표.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블로그에 썼던 일기장들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 1주차, 대학 새내기 1주차, 새내기 2주차, 새내기 3주차.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어디에 쓴 엔트리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을 쭉 갖다 붙여서 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상위 빈도 단어들을 분석해 보실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정말 멋있고 신기해요. 그죠? 원래 근데 데이터 분석가들이 그래요. 기본 베이스는 남이 짜둔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요한 함수 define해서 몇 개 조금 끼워 넣고 그래서 분석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큰 효능감을 느끼시려면 내가 데이터를 비슷하게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내 걸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와닿죠. 30개를 표로 쫙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리맵으로 도연조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트리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인상적이었다. 코딩에 관한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수업에 관한 커멘트를 학생들이 많이 남기고 있어.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답죠? 저기 노란 색깔 가운데 있는 박스 보이십니까? 복습 상위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해야겠어요. 복습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30개 말고 50개를 보고 싶어. 자, 다시 한번 눈치 게임 갑니다. 여기서 50개로 바꾸려면 어디에 뭘 바꿔야 될까요? 알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죠. 그지? 저 30을 50으로 바꿔주면 돼요. most common 50으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50개, 상위 50개의 단어를 트리맵으로 만들 수가 있어. 너무 간단하죠? 정말 눈치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코드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8주차 파이썬 코딩 퀴즈는 사실은 이번 주로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셔서 블랙보드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출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자서전적 자기 데이터로 데이터 시각화해서 Who are you?에 관한 이야기를 제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상위 내가 대학 생활에서 내가 언급하는 단어들, 내가 쓰는 단어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뭘까? 50개로 올라가니까 이제 데이터, 컴퓨터,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재밌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df에 헤드를 치면은 단어와 빈도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주차별로 있고 학과가 있고 커멘트가 있던 파일이 df 파일이 바뀌어진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영조교님께서 어머 죄송해요. 오타 어쩜 좋아. 나영조교님 죄송합니다. 저희 나영조교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오타가 있었네요. 자, 다시 한번 나영조교님께서 만들어주신 빈도표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 뒤에 PD, read excel 펑션을 실시해서 weekly comment 파일을 다시 소환해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원래 저희가 후반부에 진행했던 첫 파일로 돌아가 있던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스타보드 올려두신 거 지금 연습 문제에서 활용하실 계획입니다. 엑셀을 만들고 저장했을 때 거기 저장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따라치시면 됩니다. 긴 코드가 왔습니다. 자, 긴 코드가 왔는데요. 괜찮아. 요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 줄 한 줄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차별로 상위 50개의 단어를 표로 작성해서 저장할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도연조견님께서 해주신 것은 지금까지 총 커멘트들의 상위 빈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주차에는 학생들이 어렵다는 말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누락됐을 수 있잖아요. 10주차 당연히 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차별로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윅 변수를 살릴 거예요. 커멘트를 모을 건데요. 그 넘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탑 월드를 따로 계산할 거야. 탑 월드에는 커먼 리스트에 들어가고 아까 봤던 형태수 분석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번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나영 선생님께서 다르게 한 거는 명사와 동사와 adjective를 다 포함합니다.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시죠? 어렵다가 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싸한 느낌이 오시나요? 저희 거짓말을 사기를 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탑 월드 카운트가 나옵니다. most 탑 월드인데 우리가 이거를 각 주차별로 세그먼트 해서 분석할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리고 all weeks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요 데이터 프레임 판다를 붙여서 만들 겁니다. 지금 weeks에는 몇 주차에 그 각 주차에 상위 월드가 50개가 들어가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코드 박스를 그대로 실행을 하면 result had been saved. 왜냐면은 나영조교님께서 마지막을 print result had been saved라고 출력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 거는 바로 그 위 코드예요. 끝에서 두 번째 줄 all weeks df to excel file. all weeks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그리고 그 엑셀 파일의 이름은 top words excel. 자, 놀라운 마술이 실행이 됐을 텐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시면 옆에 파일 박스에 top words excel이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클릭하시면 파일이 다운됩니다. 클릭해서 열어보신 친구 샤우팅. 그 안에 어렵다 있어? 매 주차별로 동사, 명사, 형용사 중에서 상위 50위권 안에 어렵다가 있다 없다. 10주차에는 있어야지. 10주차는 솔직히 인정. 어려웠어. 10주차 46위에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있어. 어려웠지만. 근데 이거 어렵다는 아니잖아? 우리 친구들 보통 어려웠지만 복습해올게요.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어려웠지만 신기했어요. 이렇게 쓰시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점. 이거는 굉장히 소수 의견이긴 해요.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성공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들 엑셀 파일 다운받아 보셨어요? 아, 굿.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서 내 파일을 다운받고 싶으면 똑같은 코드를 긁어다 붙여서 데이터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변수명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굿! 우후! 아, 시간이 좀 걸렸나 보다. 아, 맞아.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은 각 주차별로 상위 50개를 다 카운트를 해야 돼서. 진짜 신기해요. 너 이렇게 진짜 타이밍이 절묘할 수가 있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신은경 교수 분반 친구들이 소환이 됐죠. 어려워한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어렵다. 열심히 듣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오늘 수업 훨씬 더 재밌지 않았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이 기사가 나오는 순간 와 11주차 수업은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도 피부로 굉장히 많이 와닿으셨을 거예요. 아닌가? 나만 그래? 실제로 보시면 어려웠지만 좋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10주차에 25명이 어렵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친구들이 어렵다는 말이 상위 50위권에 등장하는 단어 표현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렵지만 재밌다. 여러분들은 이걸로 기사를 쓴다고 한다. SW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어떤 리액션을 추적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단어를 추기를 가지고 수업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실 것 같아요? 무슨 단어가 여러분들의 그 피부로 느끼는 수업에 대한 체감도를 가장 잘 잡아낼까요? 형용사, 10주차는 신기했습니다가 두드러지죠. 그죠? 10주차는 신기했잖아, 근데. 그죠? 어떤 명사가 눈에 들어오세요? 깊었습니다. 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복습인 것 같아요. 인상 깊은 수업이다. 그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죠. 복습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 수업에 아마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죠? 10주차에 복습이 78명이나 복습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메르스 데이터가 신기했다는 95명이나 데이터를 언급했어. 되게 신기한 거죠. 역시 저랑은 생각이 같으신 분이 없네요. 저는 교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통 교수님 뭐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보통 등장하는 교수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9주차에 교수가 되게 올라갔던 건 왜 올라갔어? 교수님의 학점 때문이죠. 평소 때는
교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커멘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교수라는 단어가 올라갈수록 약간 학생들이 수업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딱 봤을 때는 문과대생들이 코딩을 어려워한다라는 인상보다 저는 문과대생들도 코딩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수업이 교양인데 이렇게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3학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재밌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취향에 잘 맞는 거야. 프로그래밍은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세요. 그게 국어가 됐던 불문이 됐던 노문이 됐던, 저는 문과생들은 코딩을 어려워하지만 좋아한다. 어려워하지만 재밌어 하고요. 어려워하지만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쓴다고 한다면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언론계에 취직을 하게 되신다면, 훌륭한 언론인이 되신다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기사를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람조교님께서는 군집화를 시켜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람조교님의 코드도 그 아래 붙여져 있어요.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군집이 잘 안 돼요. 예람조교님께서도 감사하게 코드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이 코드도 저희가 오늘 공유드린 코드 파일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전혀 다른 주차의 학생들의 커멘트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뭉쳐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기해요 군집인 거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인간이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는 문자열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람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지금 태령 학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렵다는 말은 영어 단어들은 사실은 어미가 붙지 않잖아요. 한국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분석하기가. 영어는 difficult 하면 that's it, right? 아니면 it's fun, and fun, that's it. 근데 한국어는 어렵지만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미 변화가 많아서 한국어의 형태적 분석기들은 이런 어미 변화에 집중을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코딩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지금 벌써 11주 차에 와서 다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뭐 군더더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끊임없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학이라는 에밀 durkheim의 책인데요. 과거에는 군사적 덕이 함축하는 모든 가진 용기가 제일 중요한 가치였대요. 군인을 키우는 게 그리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고와 성찰을 최고로 치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할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 예술이나 세련된 안목, 감성 이런 것들이 최고의 교육 가치라고 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사고와 성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같은 걸 가르칩니다. 체육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스파르타에서는 체육은 구성원들에게 힘든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 아테네에서 체육은 미관상 아름다운 신체를 만드는 수단이었어요. 기사시대,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민첩하고 날쌘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체육을 가르쳤고요. 우리 시대의 체육은 퍼블릭 헬스 측면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컨텐츠를 가르칠 때도 시대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을, 문과생들까지도 코딩을 배우는 이 시점에서 코딩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개발자 양성을 위한 코딩이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의 산업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모아지는지, 어디에서 어떤 경험적 증거로 세상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설계할지에 데이터에 관련된 시각, 시선들이 너무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을 설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개발자로 키우기 위해서 수업을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문과대생인데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배운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래밍이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1세기, 2024년을 읽는 새로운 힘과 눈을 가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 8주간 낯선 파이썬이란 언어와 친해지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성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you are amazing. You did great job. I'm so proud of you, as you know.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하셨어요. 우선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요. 시험 보는 범위에서는 다 여기까지, 코딩 퀴즈 들어가는 거 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R이라는 프로그램을 맛보기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RStudio 클라우드에 제가 패들렛 창에다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계정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제가 R을 경험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R이 파이썬하고 좀 다른 것은 훨씬 더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R도 많이 쓰고 파이썬도 많이 쓰는데 우리 친구들이 파이썬을 이번 학기에 배웠는데 나는 R은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한 2시간만 배우시면 R로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는 언어로 이런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다음 주에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R이라는 새로운 랭귀지를 배울 건데요.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R 프로그래밍 맛보기고요. R 프로그램을 근데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다음 주차에 저희가 퀴즈가 원래 10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7점씩 70점 만점인데 지금까지 8개를 하셨어요. R 프로그램에서 PDF 파일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게 7점,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의 자서전적인 시각화 결과물을 제출해주는 게 7점. 그래서 퀴즈 셋 10개가 완성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새로운 랭귀지로 저희는 다시 반갑게 다음 주 금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